저는 30년간 근육 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만 많이 먹으면 근육이 지켜진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란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단백 음식들이 실제로는 근육 형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진짜로 근육까지 가서 힘이 되는 단백질은 전혀 다른 음식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완전히 잘못되었던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하고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왜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시게 된다는 점이죠.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뼈도 약해집니다. 결국 건강한 노년 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근육만 제대로 지켜도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나요? 얼마 전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72세 이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계란을 2~3개씩 챙겨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도 고기 반찬을 꼭 넣어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데도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가빴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괜찮고 다른 수치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버거워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주변 분들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정호 어르신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본 순간 바로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고 계셨지만 그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좋은 재료를 준비해 놨는데 요리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이 몸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얼마나 흡수되는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정호 어르신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단백질 흡수 저하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평균 45% 수준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어요.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게 바로 계란을 많이 드셔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정순 74세 어르신 같은 경우
하루에 계란을 5개씩이나 드셨어요. 단백질 섭취량으로 보면 충분히 많았는데도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란들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냥 배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딱딱한 고기나 기름진 육류보다는 부드럽고 잘 소화되는 단백질을 선택하셔야 한다고요. 소화 부담만 커지고 정작 근육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밥은 잘 드시는데도 자꾸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음식 조합입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끓인 국,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단백질과 무기질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일본 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60%나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죠. 박영호 70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넣어서 드셨는데 오히려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뼈와 근육이 동시에 약해졌어요. 그래서 두부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커피도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나고 마셔야 해요. 밥 먹고 바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날 드신 단백질을 절반 이상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밥 먹고 커피 한 잔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세 번째는 운동에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해요. 하지만 운동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무리 운동을 해봤자 근육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근육만 더 빨리 소모될 뿐이죠. 서울대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한 노인분들은 근육량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은자 69세 어르신은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도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근육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운동과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특히 공복 운동은 피하시고 식사 후에 적절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번째 원인은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짠 반찬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을 촉진해서 근육과 뼈를 동시에 약화시켜요. 우리가 좋아하는 젓갈류, 장아찌, 조림 같은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고령층의 나트륨 과다 섭취가 낙상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광수 75세 어르신은 평소 짭짤한 젓갈과 조림 반찬을 즐겨 드셨는데 결국 근육과 뼈 건강이 동시에 나빠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반찬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고 대신 마늘, 생강, 후추 같은 향신채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나트륨에도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평소 식단이 짠 편이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단백질 부족한 식단입니다. 노인분들은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시라면 하루에 72g 이상은 드셔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대부분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드시고 계세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노인분들의 65% 이상이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미달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선희 68세 어르신은 밥과 국,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결국 근육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루 3끼 중 최소 2끼에는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해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 혈당만 올리고 근육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드신 식단을 떠올려 보시면 단백질이 충분하셨나요? 이렇게 근육 감소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잘못된 습관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문제들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근육을 실제로 지켜주고 늘려주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하나씩 살펴봐야겠지요. 이제 근육을 실제로 지키고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건새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건새우는 단백질, 칼슘, 아연이 동시에 풍부해서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일반적인 새우보다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흡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염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정도를 반찬으로 활용하시는 게 적당해요. 건새우를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좋고 볶음밥이나 나물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새우를 국물 재료로만 쓰시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적극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황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황태는 정말 특별한 식품이에요. 명태를 자연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려서 흡수율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지방이 거의 없어서 섭취한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쓰일 수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조미황태는 피하시고 순수한 황태를 선택하세요. 인공 조미료와 설탕이 들어간 제품들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 드시거나 황태죽으로 만들어서 자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혹시 평소에 아침마다 황태국 드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검은 콩을 밥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검은 콩은 단순히 단백질만 풍부한 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으로 혈류를 개선해서 영양소 전달을 돕는 역할도 해요. 즉,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검은 콩을 짜게 졸여서 드시기보다는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차로 우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쌀과 검은 콩을 3: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단백질 보완 효과도 있고 맛도 고소해서 좋아요. 여러분 집 밥상에는 검은 콩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시나요? 네 번째는 식사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밥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정말 고치셔야 해요. 커피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거든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지나고 커피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커피 대신에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시면 훨씬 좋아요. 이런 차들은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해줍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예요. 혹시 지금도 식사 직후에 커피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주 실천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황태, 검은콩, 건새우를 2주간 꾸준히 섭취하시면 실제로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로는 절대 효과가 없고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이나 황태죽, 점심에는 검은콩밥, 저녁에는 건새우를 활용한 반찬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뵐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체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품들을 드실 때도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은 적당히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또한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 정도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계란과 고기만 열심히 챙겨 드시면 근육이 지켜진다고 생각해 오셨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나이가 들면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져서 실제로는 근육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건새우, 황태, 검은콩 같은 음식들은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 합성을 돕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다른 영양소와의 시너지 효과도 뛰어나거든요. 만약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고 그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주 아프게 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뼈도 약해져서 결국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다시 지팡이를 내려놓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손주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되실 거예요. 혈당도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져서 감기 같은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되죠. 이런 차이가 바로 올바른 근육 관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오늘 저녁 밥상에 건새우 한 줌을 올려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볶음밥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이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2주 후에는 체력이 좋아진 것을 느끼실 테고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활기차 보이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육량을 집에서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근력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어요. 특히 설거지하면서, TV 보면서, 길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법들을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계절별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면 근육에 가장 좋은지, 그리고 약물과 영양제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로 가득할 거예요. 근육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힘이 빠져서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내일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당당하게 걸어 나가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는 내일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